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의 현재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이별 통보를 당한 많은 사람은 오로지 나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고 자책을 하게 돼요. 그때 내가 취준생만 아니었어도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상황이 그렇지만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덜 의존했을 텐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게 되니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모든 모습들이 후회가 됩니다. 삶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진작에 알았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 놓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하루 이틀 진짜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차라리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고민을 해요. 그때 내가 잘못했고 많이 이기적이었다고 철이 없었다고 말해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기다려야 한다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안 그래도 결정장애가 있는 우리는 혼란의 연속이에요. 물론 기다려서 다시 만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기다릴 수는 있겠는데 혹시나 상대방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길까봐 내가 없는 삶에 익숙해질까봐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빨리 변한 내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만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건 상대방의 여지 속에 숨겨진 이 원리를 온몸으로 체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해가 빨라지거든요. 이 원리? 대체 이 원리가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단순히 이해를 넘어서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집 마련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잉? 내 집 마련? 여러분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꿈꾸던 브랜드의 교통도 편리하고 집이 아주 잘 빠진 그런 꿈에 그리던 내 집이 생겼어요. 하루하루 꿈만 같아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보통 내가 현재 당장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용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진짜 내 소유가 되는 과정이니까 힘들어도 무지 행복합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간 집이 얼마나 소중해요. 집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지 않을까? 대리석이 조금이라도 깨지지는 않을까? 조금이라도 위험되지는 않을까? 신경을 바짝 쓰죠.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고기도 잘 구워 먹고 생선도 잘 구워 먹었는데 내 집을 마련하고 보니까 집에 냄새 배일까봐 밥도 못 해 먹겠어요. 그래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 바닥에 기스 좀 나고 일이 바빠서 하루 이틀 청소가 게을러지다 보면 내 집도 익숙해지면서 집 관리가 좀 소홀해져요. 처음에는 너무 소중하고 처음 그대로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소홀해지고 무뎌집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딱 현재 상대방이 우리에게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설레는 내 집 장만의 기쁨이 지나가고 이제는 좀 더 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요. 진짜 기분 나쁘죠. 그래도 처음에 우리를 만날 때는 꿈꾸던 내 집 장만을 하던 때처럼 열정적이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열정 이상으로 노력하고 아껴주고 평생 함께 할 것처럼 최선을 다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잦아지고 환경이 변하면서 이전 관계는 이제 종결짓고 새로운 연인을 맞을 때가 됐다고 느끼는 바로 그 주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가 딱 이런 마음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별을 통보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예전만큼 상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죠. 매일 예쁜 추억을 쌓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보냈으면서 이제는 상대에게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대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이 숨겨진 원리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해가 더 빨라져요. 왜냐면요. 연애 관계는 결국 이해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했던 존재였더라도 헤어질 때는 결국 이기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집과 헤어질 때처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대방 마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에게 우리의 가치는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연애, 이전의 내 모습, 이전의 우리의 추억을 잊어버릴까봐 더 이상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다시 이전 집에서 한동안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예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집을 아껴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전 집은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공간일 뿐 이제는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언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지?
매일 이 생각만 하면서 기회만 생기면 이사 가고 싶을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회라는 건 예전 연애를 다시 이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와 내 엑스와의 관계는 달라 하면서 여전히 매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인정을 하는 게 이후 재회에도 더 유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 연애는 이미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진짜 재회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나는 상대에게 새로운 연애 상대로서 시작할 거야.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다가갈 거야. 이렇게 시작해야 그냥저냥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는 재회가 아닌 진짜 재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사랑했던 연애 초반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재회할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재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매달리기만 하면 결국 우리의 가치만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는 어떻게든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매달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숨겨진 원리를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체감상 확 와닿는 예시를 전달해야 대체 왜 연락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좀 잠잠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우리가 희망 고문하거나 스스로의 가치 감소를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다들 가치가 매우 높아요.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에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노력하고 전전긍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가치 관리, 매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적인 가치 감소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 지금의 이별까지 왔고요.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이 설레임을 느끼면서 도파민을 뿜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지금은 상대가 정으로 미안해서 그냥 언제든 내 옆에 있는 존재라는 이유로 상대의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상대는 새로운 집에 상큼하게 이사가고 싶은데 제발 여기서 더 살아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매달림이 통하는 헤어짐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케이스였다면 이런 영상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미 재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어떻게 해도 결국 재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들은 헤어지자는 말이 헤어지자는 게 아닌 노력해줘 였을 테니까요. 헤어지자고 말하지만 사실은 헤어진 게 아닌 케이스들은 단기간에 매달려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뿅 하고 다시 만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우리가 상대에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집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기면 집값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상대적인 요소들로 인해 가치가 쭉쭉 오르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느껴지는 우리의 상대적인 가치를 상승시켜야 상대에게 새로운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존재, 이전 헤어짐의 이유를 보완된 존재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 인지된 고정관념은 잘 안 바뀝니다. 사람도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해를 망설여요. 그래서 상대방도 저렇게 단호박인 거고요. 상대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변하겠다, 더 발전하겠다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달라진 나, 새로운 나로 다가가야 상대는 드디어 우리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해요.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연인으로서의 이전 관계는 다 청산하고 끝났다는 걸 인정한 후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스를 가지고 연락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정말 안부만을 위해서 연락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 회복을 위해서 상대에게 맞춤식 전략을 짜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나의 외적인 부분 때문에 실망을 해서 헤어짐을 말했다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충분히 노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나의 스펙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별을 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차츰차츰 보여줍니다.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SNS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오랜 연애로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설레임 포인트를 찾아서 상대가 나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찾아서 너가 나를 만나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득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새로운 존재로 다가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일석이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대적인 가치 상승뿐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는 상승합니다.
결국 상대방보다 더 좋은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으로 나가다가 상대가 나중에 후회하고 올 때 뻥 차버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위기라고 보이는 현재 상황을 소중한 기회로 사용하는 거죠. 현재 위기로 생각되어지는 이 상황을 소중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상대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제는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회로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